네, 한밤의 미주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작할 때 테슬라의 3분기 인도 대수,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IT주, 특히 자동차 섹터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개장과 함께 상당히 빨간불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오늘 10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였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1부가 마무리되고 2부가 진행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양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록불을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지금 실시간 상황에서는 다시 0.08%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제의 중동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긴장감에서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투심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 띄워주시면요. 현재 다우존스 종합지수 42,157포인트, 오늘 거의 변동이 없고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17,840선, 18,000선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마이너스 0.4%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5,692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0.3% 정도 주저앉은 상태에서 현재 11시 현지 시각 10시 정도 마켓 상황 진행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금 가격이 다소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로이 온스당 2,681달러로 0.3% 정도 현재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지금 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지, 최근에 이제 금과 은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8월과 9월이었거든요. 10월 오늘 둘째 날인데 어떤 움직임, 어제 물론 중동 관련 이슈가 있었지만 안전자산인 금이 계속해서 회복을 좀 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하는 그런 오늘장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 이상 오르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배럴당 7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지금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오늘 장세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도 20에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19포인트 빅스 지수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거래하실 때도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핀비즈의 히트맵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일부 초반과, 그러니까 장 초반과 한 30분 정도 지났던 상황에서 현재를 비교해 보면, 자, 이채린 캐스터 화면상에 보이는 지금 초록색이 많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가 그래도 플러스로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투심이 많이 돌아온 상태고 지금 S&P 500 지수 히트맵상에 혈이 좀 돌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테슬라, 핀비즈 히트맵 좀 보여주시면요. 테슬라가 5% 이상 현재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 2.37% 빠진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프로모션, 전기차 관련된 프로모션을 좀 내놓으면서 시장 전망이 조금 증권사들로부터 나쁘지 않다, 매출 전망도 나쁘지 않다. 그래도 대세는 미래는 전기차다. 이런 평가 속에서 포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2% 테슬라의 영향권 아래서 2.4%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하락 원인, 저희가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나왔던 3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에 조금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좀 자아냈던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테슬라가 어떤 시장 예상치와 빗나가는 모습을 보였는지 제 화면으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테슬라 IR 화면인데요.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량은 지난 3분기에 46만 9,796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인도 대수는 46만 2,890대, 그러니까 차이는 3% 정도 나는 차이가 되는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46만 2,890대 정도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CNBC 기사거든요. CNBC에서는
슬립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만 2,890대라는 이 3분기 인도 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미끄러지는 그런 예상치였다라면서 이제 시장에서 추정한 지난 분기의 인도 대수는 얼마였냐를 따져보니까 46만 3,310대 정도를 인도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긴 한데 네.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테슬라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야심차게 뭐 3분기 인도 대수, 뭐 시장 예상치 정도는 당연히 뛰어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많은 IB들에서도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와서 정말 3분기 사상 가장 높은 대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3분기는 시장에 실망감을 주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다. 정말 몇 끗 차이 나지 않는 이런 숫자 차이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5% 이상 빠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상 이 히트맵에서 5.9%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와 관련된 주 포드를 포함해서 테슬라가 AI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오늘 투심 회복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현재 장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장세인지까지는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저희가 방송을 하기 한 45분 전에 나왔던 오늘 ADP에서 발표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15분에 이 ADP에서 발표하는 9월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장표상에서 영어로 된 부분은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Private payroll show better than expected growth of 14만 3천 건 이렇게 9월에 나왔다. 이렇게 ADP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수치들을 나열한 그런 목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쭉 올라왔는데 실제 데이터, 발표 데이터가 지난 5월에는 192K 그리고 6월에는 152K 쭉 오다가 이제 7월 되면서부터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ADP의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죠. 150K였던 것이 122K로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데이터에서는 100K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건이 깨진 것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지난달 발표 당시에는 시장 예상치가 14만 건이 넘었었는데 10만 건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 보니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던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비컨론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종전치가 111K였는데 99K가 나왔던 것이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 99K로 발표됐던 것이 수정이 됩니다. 10만 건이 넘은 걸로 조정이 좀 됐고요. 계절적 요인을 좀 반영한 수치로 10만 건이 넘게 조정이 된 걸로 현재 나왔고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온 수치겠죠. 자, 시장 예상치 12만 4천 건의 이 비농업 부문 ADP 데이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온 걸 들여다보니까 14만 3천 건이나 나왔네요. 상당히 높게 나왔죠. 초록불이 띈 것처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000건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호조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고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동요하는 9시부터 개장 전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9시 15분 ADP 데이터가 나온 이후 10시가 되면은 테슬라 그 3분기 인도 대수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143K, 14만 3천 건이라는 ADP 데이터에 대해서 ADP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Job creation, 그러니까 구직 건수 자체는 widespread rebound 됐었다. 그러니까 넓게 전반적으로 다시 뛰어 올랐다. 5개월 만에 다시 리바운드된 그런 모습을 오늘 ADP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섹터만 제외하고 오른 것인데 바로 그것이 정보 관련된 부문이다. 뭐 정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 서비스업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무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인포메이션 섹터에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5개월 만에 이 일자리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특히 지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매뉴팩처링,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ADP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5년물 국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양호하면 굳이 빅컷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네, 엊그저께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도 우리는 데이터를 신뢰한다. 데이터를 본다. 시장의 센티멘트를 보지 않고 데이터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라고 8월과 9월 그리고 최근에 전미경제인연합회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ADP 데이터가 금요일에 나오는 미국 정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고요. 매우 호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빅컷 그러니까 0.5%포인트의 한 번에 더 인하폭 11월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던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내일 데이터 그리고 하루 뛰어넘어서 또 이제 금요일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 ADP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는 금요일에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국채 금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웹페이지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국채 금리 상황 어떤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네, 지금 스캔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02%. 자, 어제 마감가 대비해서 0.059 스프레드 오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존에는 50bp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 그리고 엔달러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엔화 강세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었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호조세로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보자면 지금 금 가격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리는 것과 같이 현재 다소 빠지는 모습, 0.3%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 가격,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여전히 3% 이상 급등세로 현재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3대 증시 하락 반전돼서 다시 빨간불을 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장이다. 지금 여기 빅스 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가 0.73%나 크게 오르면서 변동지수로서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거래하실 때는 이 변동성에 상당히 유의를 하시는 오늘 투자 하루가 돼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표 현재 상황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주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요. 조금 전에 졸트까지 일부에서 마무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확인할 아이템들 한번 나열을 해보죠. 장표 보여주세요. 네, 국제 유가 급등이 당연하겠지만 1번 아이템으로 저희가 선정을 좀 해봤고요. 2번 나이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까지 지금 현재 보실 수 있는 장표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짧게 요약을 먼저 해놓긴 했는데요. 매수 등급이라든지 타깃 가격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향 조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게 10시 전까지였다는 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캐나코드라는 IB에서 리서치에서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상황 어떻습니까? 국제 유가 상황은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3% 이상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1부와 2부 사이에 좀 확인했던 뉴스를 구두로만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면 일단은 최초로 이란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이란의 주요 시설을 맞췄기 때문에 이것이 좀 피해가 입었다라는 이스라엘 군 측의 공식 성명이 좀 나왔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성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의미한 그런 성명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라는 추신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이 중동에서의 전쟁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서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드리기에는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확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자, 나이키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키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후반부에서 저도 준비를 따로 하긴 했는데 일단 먼저 나이키 실적 발표 얘기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하락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얘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나이키의 주가는 화요일 저녁 시간에 거래해서 약 5% 하락했습니다. 회사가 보고한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고 CEO 교체에 따라 올해 전망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 대기업 나이키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0.70달러로 월가의 추산치인 0.52달러보다 높았고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한편 나이키의 매출은 115억 9천만 달러로 분석가 추산치인 116억 5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나이키는 직접 소비자 사업과 도매 부분 모두에서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나이키의 CFO 자금관리이사 매튜 프렌드는 이 정도 규모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며 초기에는 몇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전환점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워츠는 작년 말인 2023년 12월부터 나이키의 스포츠웨어 시장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2025년 회계연도 초에는 혁신 주기가 특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지금 나이키는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다른 제품도 일부 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4일에 엘리엇 힐이 존 도나우를 대신해서 CEO로 취임하는데요. 이 소식은 처음에 나이키의 주가를 최대 10%까지 상승하게 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는 올해 폭락하여 9월 19일 CEO 교체가 발표되기 전까지 25% 하락했습니다. 프렌드는 나이키의 트래픽 동향, 시장 전반의 디지털 소매 판매 추세, 봄 시즌 최종 주문량 등을 고려할 때 연초 이후 매출 기대치는 완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제니퍼스는 애널리스트 랜달 코닉은 2026년 회계연도까지는 힐이 나이키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이키 말씀하신 김에 나이키 현재 주가 어떻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보고 있는 단말기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실적이 굉장히 시장 예상치에 미스하고 나이키의 전략 자체가 아직은 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키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7.33% 장 개장 이후에 7% 이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매출이라든지 어닝이라든지 좀 불안한 감이 있고 특히 나이키가 갖고 있는 이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나이키에 대해서 아이비들이 조금 글쎄다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어떤 아이비, 어떤 리서치 업체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나이키를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는데 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나이키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3% 정도 빠진 상태로 지금 한 주당 82달러 65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나이키 이야기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자, 나이키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정표 한번 보여주시죠.
나이키 숫자로 오늘 나왔던 그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년 대비해서 10%가 빠졌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10%가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115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을 내놨다고 이제 나이키가 오늘 공시를 한 거죠.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 116억 5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출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좀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번거를 이제 갖고 있는 주식 수로 나눈 주당 순이익에서는 조금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추정은 0.52달러였는데 EPS가 이게 실제로는 0.7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가 떨어진 EPS입니다. 나이키가 실제로는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러니까 주주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노력하는 걸로 좀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EPS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0% 가까이 EPS가 빠진 부분도 시장에서는 글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의 실적 발표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또 매출 전망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것저것 나이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나이키에서 변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키에서 이제 아까 이재는 캐스터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매출이 떨어질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던 거 아니겠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우리 당연한 CEO도 거죠. 바꾸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필을 하는 그런 중에 있어서 미국 언론에서는 일종의 트랜지션 기간으로 보고 있어서 조금 뭐랄까 귀엽게 봐주고 있다.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의 분위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매튜 프렌드 CFO가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월, 그러니까 전분기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가졌을 때 2025년 전망에 대해서 내놓은 바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시장에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전망치들을 몽땅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앞으로 얼마나 벌고 얼마나 주당 순이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이 뭐랄까 프로젝션, 이 앞길들을 우리가 내놨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좀 거둬들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매튜 프렌드 CFO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년 단위, 그러니까 뭐 내년 말까지의 토탈 매출 전망도 보통은 내놓는 것이 일반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애플이 내년 전망치는 얼마인데 여기서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나이키가 그거를 제공을 앞에 냈었는데 이제는 철회하면서 이제 쿼터별로 분기별로만 제공을 하겠다. 좀 답답해지겠죠. 이제 어떤 실적을 예상해야 되는지. 그래서 매튜 프렌드 CFO가 좀 제한적인 정보만 우리가 미안하지만 제공을 할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내놓은 게 이번 분기 매출 말고 다음 분기가 되겠죠. 이번에 나이키가 내놓았던 실적은 장표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년도 기준 내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의 실적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제 회계 보고서에 담기는 회계년도 기준 분기는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로 지금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제 Q2 2025 Q2는 전년 동기 대비 8에서 10% 감소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출 10% 정도까지 내년 다음 분기에도 더 빠질 수 있어라고 솔직히 토로를 좀 하는 거겠죠.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또 이제 함정 코스가 있어요. 월가에서는 이런 것도 다 예상을 하나 봅니다. 월가에서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빠지기는 할 건데 이게 6.7% 정도 빠질 것 같아. 라고 월가에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튜 프렌드 CFO가 내놓은 다음 분기에 빠지는 매출이 10%까지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좀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다가 또 기름까지 끼얹는 그런 발언을 내놓는데
저희가 어제도 나이키를 했고 앞서서도 또 나이키를 계속해서 하면서 11월이 되면은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이 열리게 돼서 여기서 이제 신임 CEO인 이제 엘리엇 CEO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나이키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나이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9일로 예정된 인베스터 데이를 나이키에서는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키의 실적 발표가 사실은 예측됐던 실망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 페이지들을 보여드리면서도 그리고 각 아이비나 리서치에서 조사하고 전망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면서도 나이키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차피 빠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차피 빠지긴 하는데 얼마나 빠질 것인가가 화두였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빠지면서 지금 현재 7% 이상 빠지는 오늘의 나이키 주가 상황입니다. 뭐 82달러 74센트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제가 한번 그래서 나이키 실적 발표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드라인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대표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나이키 하면 이채린 캐스터는 솔직히 나이키 많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품들을. 네. 정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나이키의 대표 상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키의 대표 상품은 우선 운동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반팔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반팔. 네. 네, 뭐 이렇게 뭐 마트나 아울렛 가면은 되게 예쁜 반팔 나이키에서 많이 살 수가 있어서 특히 뭐 파주나 뭐 이천 아울렛 이런 데 가시면은 네. 나이키 매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판매가 잘 되는 환경 속에서도 분석을 하는 언론사겠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표의 오른쪽에 있는 거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그런 데이터 자료인데 지금 프랜차이즈 행오버라고 했잖아요. 이게 프랜차이즈 제품들 정말 유명한 나이키 대표 상품들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덩크 아세요? 덩크? 덩크 알죠? 네, 신발 중에 네. 덩크라는 브랜드 시리즈가 있고 에어포스 원이라는 그런 신발 혹시 아시나요? 키높이로 많이 신어요. 네. 키높이로 많이 신는다. 네, 깔창 많이 넣어서 신는 그런 약간 운동화 같은 이게 목이 있는 그런 운동화고요. 에어조단 아시죠? 에어조단. 네, 조던도 많이들 신죠. 네, 에어조단 농구화인데 최근에는 뭐 농구화라기보다는 편하게, 패션화? 네, 푹신 예쁘게 나와가지고. 푹신하고 쿠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에어조단인데 이 세 가지 제품이 나이키 판매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 세 가지 상품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장표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그래프화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 덩크와 에어포스, 에어조단의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실생활로 복귀를 하면서 매출이 급감을 하기 시작하고 특히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의 매출에 비해서 이 세 가지 시리즈의 판매량이 지금 막대기 길이만 봐도 절반이잖아요. 네. 급감을 했다,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이키가 이거를 좀 만회하려고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팔 수 있는 양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는 수요보다 공급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측면의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 덩크라든지 에어포스 원, 에어조단 시리즈 중에는 한정판 레이블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에서 뭐 지드래곤하고 네. 뭐 컬래버레이션을 한다. 유명한 무슨 가수들이랑 뭐 컬래버레이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많이 나왔고 이 2022년까지만 해도 이런 한정판들이 리셀가, 뭐 당근마켓 이런 데다가 비싸게 더 웃돈 붙여서 팔지 않습니까? 리셀가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제품들인데 이제 이런 시리즈들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내놔도 이 유명한 시리즈들의 한정판들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이키에 대한 인기가 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니커즈 전문 리셀러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 나이키 신발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내놓는 거야? 이렇게 앤서니 트레비소라는 전문 리셀러가 인터뷰를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최근에 나이키가 이런 한정판 수를 좀 줄인다고 줄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정판 수를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사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도 오르고 그렇죠. 주가도 반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모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부진하더라.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엘리엇 힐 신임 CEO에 대한 기대감을 나이키와 각 금융사, IB, 리서치 회사 할 것 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나이키의 엘리엇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중요한 건 이 한정판을 컨트롤했던 부서를 마지막으로 엘리엇이 퇴사를 했다고 해요. 2017년에 리더십 팀이라는 팀에서 임원을 하면서 판매처를 축소하고 이 한정판의 수요를 컨트롤하는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발맞춰서 최근에 취임 일성으로 나이키 직원들한테 속도와 급박함을 갖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나이키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재밌잖아요. 나이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의 팬이기 때문에, 뭐 주주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팬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표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조던 스니커즈 브랜드, 이제 에어 조단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강인 선수가 뛰는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이 바로 나이키의 에어 조단 브랜드로 만들어진 건데, 이 에어 조단 브랜드 스니커즈만 이 2년 사이에 네. 몇 개나 나왔을까요? 700종 이상 나왔다 그래요.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하면 365일 곱하기 2 하면 한 720일 되는 거잖아요. 거의 하루에 하루에 하나씩 그냥 새로운 에어 조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에어 조단에 대해서 얼마나 갖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겠어요. 네. 만약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똑같은 제품이 있다고 이채린 캐스터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걸 사고 싶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매일매일 나오니까. 매일매일 나오니까. 물론 이 에어조단의 특성이 어떤 가죽의 색상을 입히고 어떤 사람과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어떤 디자인을 각 가죽마다의 디자인으로 바꿔서 내놓느냐, 또 어떤 유명 브랜드, 유명 패션 브랜드, 뭐 하다못해 유명 푸드 브랜드와도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나이키였기 때문에 10분 이해가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2년 동안 700종 이상을 내놨다는 기사를 저도 읽으면서 눈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던 오늘자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게 경쟁사와는 비교도 못하는 거예요. 스톡엑스라는 이게 리셀샵에서의 통계인데요. 2024년 상반기 동안 나이키의 스니커즈, 그러니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세 개의 대표 상품 포함해서 전체 스니커즈 판매량이 2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아식스, 요새 러닝화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침부터 줄 서서 인터넷에서 줄 서서 수강 신청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식스 러닝화들을 구매를 하시던데 600%가 올해 상반기에만 아식스의 매출이 늘었고요. 아디다스도 90%,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디다스와 아식스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나이키의 이 수요가 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정말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프리미엄 4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리셀을 했을 때 내가 뭐 100만 원에 사오면 리셀을 했을 때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2021년 근처에만 해도 나이키가 100만 원에 사서 되팔면 140만 원에 팔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 2024년 상반기 6월, 7월쯤에 돼서는 내가 내 돈을 깎으면서까지 이거를 내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다. 100만 원에 사왔는데 90만 원에
손해를 보고 내다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이 나이키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나이키 얘기를 하자면 매수 의견 당연히 지금 목표 주가 자체는 내려가는 분위기가 연연합니다. 104달러였던 것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00달러로 소폭 하향을 했는데 중요한 건 매수 의견은 갖고 있다.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로레인 허친슨 애널리스트는 이제 시작하는 나이키의 새로운 CEO의 앞날이 백지장에서 다음 챕터를 열게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당히 나이키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타깃가는 내렸습니다만 매수 의견은 계속 가져가는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또 CEO가 바뀐 이전에 나왔던 그런 평가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CEO는 이런 매출이 하락될 것이라는 세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약간 해칭을 하고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방약을 좀 처방을 받고 신임 CEO가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좀 주사를 미리미리 맞고 가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타깃 가격은 92달러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체방크 둘 다 현재 주가가 83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되니까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도이체방크 매수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크리스티나 카타이라는 애널리스트가 getting back in shape, back in shape, 폼을 찾아가고 있다. 나이키가 점점 폼을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시 도이체방크에서도 나이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밝게 보는 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나이키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나아지는 모습들이 다만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 될 거라는 점을 좀 안내해 드린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런데 JP 모건은 그런 도이체방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에는 좀 반대를 하는 모양입니다. 매수하지 않고요. 중립 의견을 딱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80달러에서 77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현재 나이키가 7%에서 지금 낙폭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훅 떨어졌던 것이 현재 7.3% 빠졌던 나이키의 주가가 현재 실시간으로 6.5%까지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JP 모건에서는 중립 의견과 함께 목표 타깃가 77달러로 제시했고요. 늘어난 재고가 지금 무지하게 많을 테니까요. 네. 무수하게 많은 그 재고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모션 활동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JP 모건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채린 캐스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리긴 했는데 지루하진 않으셨죠? 재밌었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이키가 앞으로 개인적인 소유자, 소비자로서 좀 나아질 전망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JP 모건 쪽과 같이 중립 의견을 중립이다. 굉장히 현명한 그런 판단을 내놓고 계시는군요. JP 모건에서 중립 의견과 77달러의 타깃 가격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나이키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채린 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기업 소식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 나이키 얘기가 조금 길긴 했는데 여러모로 시장 상황에 도움이 되셨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번 얘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디 얘기입니까?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 좋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아이폰 16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전망이 굉장히 극한으로 엇갈리는 그런 시장의 분석가들의 의견이 좀 있었는데 이번 의견은 어떤 의견인가요? 내년 초에 아이폰 SE랑 아이패드 에어를 업그레이드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SE면 약간 가성비 폰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네, 가성비 폰이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이제 업그레이드 아이패드 에어의 신버전이 출시가 될 것이다.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블룸버그 뉴스에서 전해왔는데요. 화요일에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해 애플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이 될 업데이트된 아이폰 SE의 생산을 곧 시작할 예정이며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모델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워진 애플 제품은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애플이 5G와 더 빠른 A15 바이오닉 칩을 모델에 추가한 2022년 이후 아이폰 SE에 대한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애플은 중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업계 리더인 삼성과 샤오미 등 더 나은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 SE는 일반적으로 아이폰 시리즈 중 가장 저렴한 모델로 간주되며 가격은 $429부터 시작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모델은 내부 개선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회사는 새로운 에어의 11인치 및 13인치 버전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의 업데이트된 버전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SE 휴대폰은 회사의 AI 소프트웨어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9월 초 애플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AI 기반 아이폰 16 모델을 공개하면서 시리 개인 비서의 기능이 개선되고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물체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바클레이스는 부품 주문이 감소하는 등 아이폰 16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발표했고 시티는 9월에서 12월 판매량 전망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참 애플과 관련해서는 가성비 폰을 내놓는 것도 좋고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도 좋은데 당장 얼마 전에 내놓은 애플 아이폰 16, 아이폰 16 시리즈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이제 애플이 자랑하면서 내놨던 기능이 애플 인텔리전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된다, 빨리 사용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수요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전망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간 11시 42분 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미국 증시 상황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살짝 흘기 상황 체크를 좀 해봤더니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2부를 시작하던 상황보다는 많이 변동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트맵으로 한번 열어보시죠. 히트맵 보시면요. 지금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급반등을 해서 굉장히 초록색 불을 환하게 켜고 있다. 이렇게 표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컨덕터에 지금 보시면은 포함된 모든 지금 모든 종목들이 지금 초록불을 다 일제히 켜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소식으로 하여금 이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희망적인 그리고 양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는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시황을 좀 같이 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혹시 이채린 캐스터께서 시간이 되시면은 반도체 관련한 소식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브로드컴이 2.67%, 엔비디아가 0.74%, AMD가 1.79%, 퀄컴이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모놀리틱 파워 시스템즈도 3% 이상 지금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장 초반에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던 지금 오늘 S&P 500 지수는 지금 11시, 그러니까 개장 이후에 2시간여가 지나면서 지금 장 상황이 조금 변화하는 모습, 장 투심이 IT와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쟁 관련된 중동 긴장감 관련된 에너지 섹터의 강세는 여전하다. 지금 엑슨모빌도 유가 관련해서 1.2% 오르고 있고요. 쉐브론도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와 오늘 강세 섹터는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테크놀로지주,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오라클과 어도비,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스냅 모두 지금 초록불로 양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 지금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대 지수 체크를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대 지수 US로 가보면요. 다우존스 지수 0.09% 오른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42,200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군요. S&P 500 지수 지금 보합세인데요. 그래도 초록불을 켜는 모습을 보이면서 5,7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03%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지금 18,000선을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 지금 어제장보다 4.79포인트 지금 오른 모습이고요. 17,91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도 0.19%, 0.2%가량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투심이 지금 장 개장 이후에 2시간여가 지나면서 회복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순간,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S&P 500과 나스닥이 음전됐기 때문에 오늘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유념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나왔던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그리고 10시에 나왔던 테슬라의 약간 시장 예상치를 못 미치는 3분기 자동차 인도 대수 조금 시장 개장 초반에 여러 가지 이슈, 중동에서의 전쟁 격화 가능성 이슈까지 합쳐지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오늘 뉴욕 증시가 아닐까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2시간여가 지난 정도까지는 회복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섹터별로 다시 한번 보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모두 반도체 주식들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요인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반등세를 보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남았군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nvesting.com에서 보면요. 환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N달러 환율이 145까지 지금 치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9%가 상승된 모습입니다. N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N화가 약세이고 달러화가 강세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조금 전에 나왔던 ADT 노동보고서 관련된 사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전해드리는 한밤의 미주랑 2부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